시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문 주시면 질문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하구 철책과 관련해서 경과는 금년 2월에 국방위원회 안에 철책 제거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에 걸친 회의 끝에 12월 4일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합의와 관련된 내용은 합참 계획안 보고 및 소위 의결 사항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저희가 서류로 드렸습니다. 관련 국비는 17사단의 단정 예산을 했고요. 또 TOD라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감시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한강 쪽에 경계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군이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는 모범적 조치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과 민간의 경계력을 함께 보강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로 이번 철책제거 관련 소위원회 역할의 의미는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국비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포시 관련 국비는 1,585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도 48호 두산 IC에서 제천간 확장 공사 설계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설계 용역비는 그동안 인천 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인천 검단 신도시 LH에서 이 구간 확장 공사를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렇게까지 지금 명목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외곽순환도로 2017년 3월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와 공사 보조금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울러서 김포에서 파주로 넘어가는 89억 원 이것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김포 파주 노선이요. 한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강을 넘어가는 수단은 지금까지는 터널로 도보하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재검토, 재협의를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하고 국방부 재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교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교량으로 해야 되냐면요. 우리 김포시를 놓고 보면 교량이 돼야 이 한강로 연장 사업을 시합리까지 할 때 1차 구간은 물론 석탄리까지지만요. 할 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터널로 지나가면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로하고 제2외곽순환도로하고 접속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강 철책 제거가 계속 연장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교량으로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국방부하고 제가 이번에도 협의하면서 의논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교량에다가 침투 저지
경계력 방안을 설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 부평이라든지 전률이 모든 서울로 오는 그 구간에 있는 철책은 전부 다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김포로 봐서는 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량으로 꼭 하기를 저도 바라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량으로 꼭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 이거는 이제 전기버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전기버스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선진뉴스에 대당 1억씩 해서 29억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선진뉴스하고는 이 29대 1차원 내년도 후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갑니다. 이거는 한 번 지원받은 지자체가 지속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용 버스로 이것은 전량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활이든 합정이든 계양이든 이쪽으로 환승으로 지금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아침 출근길에 힘들어 하시는데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곳까지 빠르게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할 거고, 또 환경 문제는 뭐 함께 교통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도서관 건립, 이거는 이제 14억 원을 지금 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대교에서 인천 간 도로, 이것은 이제 작년서부터 계속 올해부터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말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봉 풍화 생태공원 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번에 시의회에서 행정감사할 때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아마 말씀들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원래 하고자 했던 그 만큼의 사업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인천 서구에서 한강 신도시간 방역도로, 이제 스리랑을 고개로 넘어가는 양곡에서 이제 인천 가는 그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이것은 전부 완공이 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은 이제 금년에 제가 28억 원을 지금 확보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 안전처하고 지금 또 진행 중에 있는 게 좀 있어서 그것까지 마무리하게 된다면 한 6억 정도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 그것은 아직 미정이 돼서 작은 돈 가지고 뭐 하도 여러 군데서도 지금 달라 그래서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면은 34억, 기존대로라면 28억 이렇게 교부금이 되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포시의 국비가 좀 더 많이 왔으면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대개 이제 투용자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지방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50%, 적게는 15%. 근데 이제 김포시가 지하철 몰입 예산이 1년에 한 400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중앙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김포에 주고 싶어도 김포가 못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지하철 예산이 이제 끝이 나면 좀 더 많은 그 중앙정부 지원 사업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2층 버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표에 있는 자료에 있는데, 현재는 이제 5대가 이제 운행 중에 있는 거, 시험 운행하는 거 합쳐서 지금 5대가 되게 돼 있고, 조금 늦어져서 12월 7일 날 한 대가 이제
맞아 들어와서 1월부터 요거는 이제 운행이 되게 돼서 2016년 사업으로는 6대가 이제 상업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1대를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해서 도의회하고 도지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김포 연결은 우리 BC가 충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식 발표가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1월 중에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저는 꼭 돼야 된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전 노선을 일산 킨텍스 노선으로 연결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선제적으로 선행시켜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장님하고 함께 지금 고민을 하고 인천시장님도 뭐 기본에 대해서는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철책 사업 그리고 내년도 김포시와 관련된 예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짧게 하고요. 질문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주실 분들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기자인데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정책 제거에 대한 입찰 이제 사업이 처음 공고 과정 공고된 협의, 조건 협의, 그다음에 공고 과정들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년 10월달 영역 결과가 나와야 공부자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ROC 거리에 대한 그런 조건이 영역 결과가 나와야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이후에 공고가 실시된다는 거예요. 제거에 대한, 솔직 제거에 대한 어떤 사업은 1차 개방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재판이 1차는 끝났습니다. SDS 컨소시엄. 그런데 이제 시도 그 ROC에 대한 그 협의를 다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거기를 가시고 같은 걸 다시 재조정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내년 10월달에 군부대가 나온다면 현실적으로 보면 내년 10월부터나 군부대 협의가 시작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제거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포시가 한강 철책 제거 사업 보류 요청을 공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방부하고 합참에다가. 그래서 우리 철책 제거 소위가 중단이 되게 됐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철책 제거 사업 중단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회를 제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선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완전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이용에 관한 것도 군부대에서 제한을 많이 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사람을 만약에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민통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절차. 주민등록증. 두 번째는 그 안에 개발은 안 되고 그저 산책로 정도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책하는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이용에 관한 것도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4차 회의를 해오는 동안 이제 점점 이제 의견을 좁혀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다 받아들였다고 해도 됩니다. 이 안에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주민등록증 갖고 산책하는 사람은 없다. 불필요한 출입 절차를 만들면 안 된다. 그거 오케이 했습니다. 그냥 출입 바람에 지나가다가 한강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전제는 그 앞에 카운터기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나오면은 저절도 카운팅해서 몇 명이 나와서 이 안에 지금 이 철책 안에 몇 명이 있다. 이거 정도는 해야 된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 족구장이든 풋살장이든 테니스장이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체육 관련 시설은 해야 되겠다.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려웠지만 승인이 됐습니다. 다 해라. 세 번째, 그렇다 보면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시설물은 있어야 된다. 오케이. 또 주차장 당연히 있어야 된다. 거기를 걸어만 오진 않는다. 차를 타고 오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달라. 오케이. 이것까지는 군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군 협의가 전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철책 세고 소유하고 합참하고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뭐는 협의가 돼야 되느냐?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도자료 뒤에 보면 논의 결과에서요. 네, 나와 있어요. 네. 임시 또는 고정 건축물의 경우에는 작전성 검토를 거쳐서 승인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다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입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한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또 한 9시까지 할 거고, 이제 겨울에는 조금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군에서 요구할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철책이 용화사에서부터 사울이 종달새 마을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이 철책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막아줘야 됩니다. 양단 좌우측. 그래야 일로 더 못 가죠. 여기서부터 시점서부터 종점까지는 개방을 했는데 이게 한 5점 몇 킬로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여기는 막아줘야 됩니다. 일로 더 못 가고 일로 더 못 가고. 요 펜스 쳐줘야 돼요. 펜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강인데요. 이렇게 한강 면은 시민 안전과 관련된 50cm 정도의 안전반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김포시의 문제입니다. 그건 당신네들이 걱정해 주는 거 고마운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왜? 시민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막 흙이 뭉그러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우리가 그 높은 게 경계 철책이 아니니까 무릎 정도 조금 올라오게 한 50cm 정도여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요 정도는 군하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문은 군사용어예요. 근데 출입문이죠. 출입문은 여기 보시면 여기 사거리 나가는데 보면 그 배병 전후에 컨테이너 있고 거기 지금 애들 그 소속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요. 근데 필요한 곳 뭐 제가 볼 때 한 4-5군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곳은 우리 김포시하고 해서 그하고 협의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불필요하게 또 많이 만들면 인해서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제거와 다른 거는 제거하면 이 눈에 보이는 거추장스러운 철책은 눈에 안 보여서 참 좋은데
이거를 하려면 지난번처럼 김포시가 여기 돈 100억 이상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가보시면 배도 3대나 사줬고요. 막사 지어줬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송 걸어서 돌려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여러분들은 투입됐던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TOD도 해줬고 많이 해줬어요. 해주고 그 중에 하나가 소나였어요. 근데 그 결정적으로 소나가 성능 미달이 돼버리는 바람에 다른 투자한 돈까지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다른 투자한 돈도 몇십억 될 거를 한 50억인가 얼마 될 거래요. 228억이 있었어. 228억 중에서 78억이 걸리고. 하여튼 꽤 많이 돈이 여기 투입이 됐었어요. 거 가보면 지금도 배가 그 좋은 배들 김포시가 사줬는데 그냥 세워놓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가 당장이라도 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미 합의를 했어요. TF팀을 구성했어요. TF팀을 구성해서 김영호 국장이 시청에 TF팀장이고 우리 김병수 우리 보좌관이 해서 여기서 이제 실무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4군데 어디다 또 이 안에 이건 어떻게 언제부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다 마련해서 합참에다가 이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김포시가 다시 이거 우리가 이용하게끔 언제부터 이용하게 허락을 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합참에서 그거 더하기 빼기는 없겠죠. 이제 더하기 뭐를 해줘라. 이제 요게 나올 거예요. 근데 뭐 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내년 봄부터는 여기 이런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할 수 있고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완전 재고는 그럼 언제 하는 거냐? 급하게 하려면요. 내년 10월에 지금 국방부가 1억 5천 가량 줘가지고 용역을 지금 줬어요. 근데 용역 속에 철책, 경제력 강화 방안, 대체 방안 마련인데요. TOD도 있어요. 소나도 있어요. 또 소나, TOD, 뭐 레이더, 뭐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어쨌든 그 용역 결과서를 납품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소나도 그것 중에 하나는 이 소나가 전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갖고 소나 되도 않는 걸 자꾸 니들 얘기한다. 이 흙탕물에 이게 수심도 얕고, 그러니까 소나는 제가 볼 때 다음 용역 결과에서 빠질 거라고 보는데 들어간다 그러면은 빠지선에다 갖다가 아예 달아서 이동형 소나로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비용이 무지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10월에 내년에 2016년 10월에 용역 결과가 합참에 납품이 되면 합참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자기네가 내년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서를 우리 소위원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할지는 모릅니다. 이거 그대로 할지. 그래서 김포시가 이제 이게 나오면은 다시 김포시가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 이게 왜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왜 자꾸 이게 다 튀어나오냐면요. 원인자 부담이 돼서 그래요, 이게. 철책은 다 원인자 부담입니다, 이게. 네, 제가 여기 아까 예산 따준 거 있죠? 이거 보석 단정하고 열상 감시 장비. 이거는 현 상태에서의 경계력 보강을 내가 해준 거지. 철책 제거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용권을 가져오려고 내가 한 거죠. 이제 이거 밀물 때 여기 배가 그 시간에 밤에 여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 그러려고 이거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권 가지고 해서 이게 해준 거지 철책 제거를 전제로 해서 이 예산 따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완전 제거할 때는 김포시가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럼 요구하면 합참에서 다시 그 제시를 합니다.
조건 제시를 해요. 이거 해줘라. 그러면 다 걷어줄게요. 이렇게 가요. 그런데 보세요. 김포시가 내년 2016년 말, 그러니까 2016, 17 요 상간에 돈을 제가 볼 때 이 방안 나오면은 또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부용 부담 들어가는 방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지 그건 제가 할 역할은 아니에요. 그 시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고, 저는 이런 대전제만 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솔직한 제 심정은 요게 1단계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용화사부터 고천까지 걷는 방법. 두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석탈리에서 외곽순환도로 교량, 이게 2022년까지입니다. 이게 되면요, 그 밑에다가 다 해버리면요, 경계 보강을 해버리면 다 걷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돈. 이건 그때 가서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저런 거를 제가 다 감안했을 때, 야, 우선 쓰자.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공도 차고,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더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네. 1층 버스 도입에 대해서 잠깐만요. 요 부분은 이제 그럼 아니 지금 챔스 그거는 부분은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 면적이 면적은 제가 계산을 못 해봤는데요. 거리는 약 5.5km. 몇십만 평 돌려줬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구글에서 한번 이렇게 몇십만 평 시민들에게 되돌려줬다 이런. 그래서 이제 시장님하고도 제가 내 생각을 얘기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에 풋살장 같은 거 한 10개. 근데 그거는 기부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우리 기부분이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찾아가서 한미약품에서 뭐 풋살장 5개를 기증했다. 그러면 한미구장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국내 치킨에서 해줬다. 국내 구장. 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누가 했다. 그럼 그 사람 이름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게 시민이 갖고 가는 게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시민 운동하신 우리 그 기포에 있는 여러 단체들하고 해서 제가 곧 그 부분도 이제 TF팀 별도로 할 건데요. 한 가정 한 나무 갖기 운동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내가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의 디자인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풋살 열면 여기는 뭐 수영장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조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경 공원이니까 공원에 대한 디자인을 설계를 해야 돼요. 마스터 플랜. 그래서 여기는 뭐 벚꽃을 심는다. 이쪽으로는 유실수를 심는다. 그런데 뭐 사과나무, 배나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해줘야죠. 그냥 마구제비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 마스터 플랜을 이거 용역 줘서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시하고 합참하고 협의하는 거고 별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하고 합참하고는 TF팀 해갖고 언제부터 우리가 여기 들어갈게 이거 빨리 합의해야 되는 게 급한 거예요. 겨울에 추울 땐 그거 해놓고, 그리고 봄 되면은 요 마스터 플랜 용역 줘서 갖고 있다가 봄 되면은 바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 동시에 가는 거죠. 군하고 협의 가고 있고 이거 꾸미는 것도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공사는 그럼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아니 뭐 내일이라도 협의가 끝나면 아니 여기 지금 합의문 8항에 보면 용역 결과 10월에 따라 한강하고 철제 개방 및 제거와 동맹 국기에 보강을 했는데 10월 이후에 나가는 것처럼 합의서는 그렇게 나가요. 아니 개방은 당장 하는 거고 제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가 개방 및 철제 제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앞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공사는 그냥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속 우선 개방 구간으로 하고 1번에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우선 개방 구간으로 하고 그리고 제거는 언제 하냐 8번에 가서 이거 나오면 이제 제거는 김포시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뭐 니네가 뭐 100억 들어갈 텐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질문입니다. 예, 질문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한강 축제를 할 때 2년간 합동참모본부를 통해서 시민들 한 800명 2년에 걸쳐서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좀 어떤 이용은 가능한데 그게 상시 이용이 되기까지 사실상 우리 홍철 의원님 굉장히 큰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800명을 1년에 한 번 데리고 들어가는데 무지하게 힘들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매일 어떤 그런 제약을 거치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그걸 취재대본으로서는 상당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인데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김포 연결되는데 김포가 잠깐만요. 이거 끝내도 되겠습니까? 하나 질문하라면. CT21 수채굴 기자입니다. 어쨌든 큰 진전을 본 것 같아서 본 것 같고요. 한대 질문을 드린다면 한강하구의 자연환경이 우수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뭐 일부가 되었든 뭐 어느 정도가 되었든지 지금 구상이 서울의 한강 보수부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 보존에 대한. 막 그냥 개발을 보존은 가지 않겠냐 하는 우려예요. 우리가 보존해야 될 곳은 이미 습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습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이미 해제된 지역이고요. 이것을 우려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할게요. 아까 질문을 한 건데 그 2층 버스 도입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층 버스 도입으로 인해가지고 김포시가 교통난에 어떤 뭐 해결이 좀 되나요? 교통난에 도움이 되나요? 2층 버스 사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아침 출근 교통 지옥이 다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대에 불과하지만 매년 지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50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입니다. 근데 도시철도하고 연관을 해서 봤을 때는 상징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는데 교통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꼭 긍정적인 평가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의견이 있나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철도가 네. 출근길에 1시간에 5,000명밖에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김포의 교통 문제는 출근길 교통 문제의 다름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뭡니까 2층 버스 도입의 어떤 상징성도 있겠지만은 김포 시민의 다수의 김포 시민이 봤을 때 교통량에 있어서는 여기 킨텍스 3호선하고 그다음에 김포공항 보호선 그쪽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통량에 좀 더 중을 더 두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적인 방안과 현실적인 방안이 충돌을 하면요. 현실적인 방안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상적입니다. 그것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서울 지하철이 중전철이 바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다 놓쳤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 어느 사람이 여기다가 하나를 더 놔주겠습니까? 저기 선거구 그 공고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잠깐만요. 질문 좀 하고 갑시다. 이게 인천 지하철 2호선을 했는데 김포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가의 문제하고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김포로 연장시키는데 김포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가? 들어가죠. 우리 구간은 우리가 하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김포 도시 조정 때문에 연 400억 정도가 시기가 좀 분리돼서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 저게 이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용역 결과가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조차 우리가 포함이 안 되면 그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가 돼야 돼요. 도시철도라는 것이 1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아마 국토부 기재부 승인이 3단계 정도 될 겁니다. 2단계 이제 국토부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4단계는 인천시대로 우리대로 예산 마련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포 도시철도 끝나고도 한동안 있어야 할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인천이 이번에 도시철도와 관련된 국비 많이 가져갔어요. 예, 그리고요. 그 이층버스 문제에 있어서 이제 여기 그 시내에 있는 분들이 이층버스를 지금 이제 장기동에서 바로 도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 중심가를 한 대 정도는 통과하는 게 낫지 않느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 왔더랬어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그런 계획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이제 구도심 분들이 참 야속하게 생각하시죠. 근데 현실에서 보면 이래요. 구례동 저 차고지에서 거의 구례동이 아니고 뭐더라고요. 해병대 앞에 그 차고지에서 떠나면요 여기 오시는 동안에 다 타요. 그래서 이쪽 분들을 모시고 가려면요 여기 저 김포 웨딩홀 옆에 차고지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어쩌면 또 채우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거를 다 포함해서 제가 우리 시민단체들, 우리 한강 청년 연합회 뭐 여러 한 5-6개 그 단체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교통 요구사항을 전부 리포팅해갖고 줘라. 그래서 12월 14일인가 언제 시도에서 공청회 합니다. 근데 공청회라는 것이 무슨 토론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겁니다. 다. 왜냐면 이거 공청회 하면요 이 버스 노선이라는 게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합의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아주 장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총련에서는 6117을 이런 기존 노선이 이렇게 가는데 요렇게 좀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 여기는 기존에 노선이 없는데 이건 노선 하나 시설해 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말이 되든 말든 자기네 요구사항을 다 적어 갖고 와라.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있는 데서 브리핑해라. 브리핑. 그러면 손진우 씨도 올 거고요. 저도 갈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어서 과거에는 일방형 교통정책이었다면은 이제는 양방형을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의미는. 그래서 이걸 할 때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노선 재편을 해놓고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더라.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주목하고 있겠다 이런 얘기야. 그걸 나 설명을 해줘라.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주관을 하는 겁니다. 당신네 해봐라. 왜 안 하냐. 왜 당신네들 마음대로 우물딱주물딱 해서 교통 문제를 해서 지역별로는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말 없는 동네는 좋은 동네예요. 가만히 있는 곳들은.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기 정성희 기자인데요. 저번에 2층 버스 그 시승을 했는데 그 도에서 주최하는 그런 거에 여기 기자분들 한 7분이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이제 그러니까 안전이나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따로 이제 확정이 돼서 운행이 되면 따로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 현지로서 담당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특집 기사 한번 써야겠다 했는데 그냥 후치후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기자회견을 할 줄 알았어요. 어차피 김포의 대표되는 2층 버스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후지부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 처음 들었는데 브리핑을 다시 하겠다고 한 얘기는 전 현재 처음 요소에서 일단 김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교통 공청회 할 때 손진우 씨가 2층 버스 안전과 관련된 한 꼭지 가지고 브리핑을 좀 하겠느냐. 제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이원영 김동입니다. 여기 개방 구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있는데 레저시설은 안 들어가나요? 레저 다 들어가요. 체육시설, 체육의 큰 범주의 레저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 롤러 탄다든지 아니, 그것도 뭐 수상이나 이런 거는 네? 뭐 수상 뭐 레저 같은 거는 뭐 청구되지 않나요? 그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심이 얕다 보니까 아니요, 그거는 왜 안 되냐면요. 네. 그 저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도크를. 네. 근데 도크 만드는 거는 시에서 그것까지 투자를 하려고 하여튼 그건 모르겠어요. 의원님 근데 그게 저 수상 레저는 잘 모르겠고요. 후보들이 건물을 항상 깔려 있어요. 그 수상 레저하게 되면은 어부와의 충돌도 아마 만만치 않게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문화적 체육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일명 뭐 체육만 하는 게 아니라 레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성된다. 거기 오셔서 뭐 드론 날리는 것도 레저죠, 그죠? 드론도 거기서 와서 애들 하고 하는 거. 그래서 포트도 타고 보트도 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는데 수심이 얕아서 그것까지 힘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추진하는 게 없냐. 그건 시하고 좀 의견을 좀 TF 할게요. 간단하게 선거구 부분인데 선거구 부구는 김포는 대략 현재 246개 지역이고 54개 비례 요 수치가 분구하는 지역은 가장 불리한 수치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7개 정도 늘려서 253 그리고 47 뭐 하여튼 요런 데까지는 접근한 것 같아요. N가 작으면은 이제 인구가 적어도 자꾸 찢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걸로 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냥 다 협상이 안 돼서 다 깨져서 그냥 이걸로 한다 하더라도 김포는 분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김포는 27만 5천을 넘어갔습니다. 이걸로 해도. 그래서 이거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예를 들어서 고촌을 어디다 이렇게 띄워주고, 양촌을 어디다 띄워주고, 그래서 김포를 27만 5천보다 적게끔 밑으로 다운시키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법의 큰 그림 속에, 큰 틀에서 걸리는 게 뭐냐면요. 광역을 넘나들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촌을 띄워서 서울 강서구에 줄 수 없다. 양촌을 인천광역시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광역을 넘나들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포는 섬이잖아요. 이제 잘 아시잖아요. 김포가 이렇게 섬이 됐잖아요. 아라뱃길이 생겨버려 갖고. 여기서 이제 검단이 만큼 이제 잘라먹고 있는데, 나머지가 얼른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우리끼리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하는데, 여야가 지금 합의가 계속 안 되니까 그리고 있는 것 뿐이지, 김포는 분구는 확실히 한다. 분구가 안 되면 선거를 못 하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략 뭐 또 질문하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나누는 걸로 야당 김두관 위원장하고 저하고 의견을 접근했냐. 갑, 을, 고천, 풍무, 사우, 김포 일동, 장기동, 일부. 이렇게. 여기는 옥에, 읍면, 그리고 분양, 김포 2동, 그리고 장기동 1구. 이렇게 지금, 그래. 그래 맞아. 그럼 이게 18만 정도 되고 이게 18만 정도 돼요. 한 몇백 명 차이 난다. 장기동 1구는 어디냐고 또 얘기해. 그러면 제가 오늘 다 벗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도 지금 희망하기는 15일 날 이전에 이게 원만하게 판정이 돼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리뷰부 등록을 하기를 저도 지금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저 마지막 하나 궁금한 건데요. SNS 상에 이제 그 뭐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어떻고 뭐 또 확인하고 있고 신도시 예전도 있고 뭐 확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498만 평보다 더 큰 500이나 600만 평이 확대 얘기가 나왔어요. SNS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포는 57만 도시로 하기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있는 겁니다. 2045년. 그 이상은 국토부에서 물량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이상은 차장 후보인데 그런 걸 SNS 통해서 막 나가는 것이 그 차장의 무슨 그 방해는 안 됩니까?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새누리당 소속 그래요?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는 아니지. 저 처음 들었는데요. 후보는 아니고. 그런 뭐 정치하는 길로 본인이 들어서는데 자기가 유리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를 원법회의가 아닌 이상 제가 어떻게 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전년 내정 활동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서 보는 말이에요. 기부를 시간을 위에서 보는 것을 아니 그 공부하고 세팅할 때 저도 봤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고적 점수는 이쪽에 내려가면 감대탕 TV 있어요. 그런 데 내려가죠. 네. 12월 전